만에 지금 한 2달 만에 방송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시즌 4 예. 첫 방송하는 거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첫 방송이 될지 예고편 방송이 될지는 예. 영상은 지금 키고 있습니다. 예. 인트로 부분. 아 그러면 저것도 영상 켰나요? 네. 그럼 자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게요. 방송은 시작됐지만 딴 얘기부터 먼저 하느라고. 자 인사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얼마 만에 인사 드리는 거죠 이게? 근데 인사를 갖다 맨날 전화를 하다가 이렇게 앞에다 보고 앞에서 서로 얼굴 보고 하니까 왜 이렇게 어색하죠, 근데? 아 어색하세요? 저는 너무 반가운데요? 아 저도 반가운데 하던 게 아니니까 진짜 어색한데. 아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그런데 아마 말씀을 좀 하시다 보면 또 이 우리 시즌 1, 2, 3을 통해서 원투3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또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아 근데 지금 한 2달 정도 된 거죠? 우리가 시즌 3를 마감한 지가? 그렇죠. 한 2달 정도 돼가지고 청취자분들이 이제 뭐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청취자분들은 귀가 근질근질하고 출연하고 싶은 분들은 입이 근질근질하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살았냐 죽었냐 뭐 이런. 예예예. 왜 안 하냐고 다들 궁금해하더라고요. 아유 그러게요. 저도 이제 시즌을 이제 시즌 4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방송을 이제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 이게 일단은 첫 번째는 좀 이제 게을러졌고.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빨리 분기탱천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시즌 4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청취자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한 2달 지났는데 제가 이제 한참 그 3월 초까지는 제가 필리핀 근황을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렇죠. 요즘에는 어떻죠? 필리핀 어떤가요? 요즘은 상당히 덥죠. 날씨가 일단. 네네네. 현재 지금 그제가 6월 4일이었나요? 네네네. 6월 4일 날 제가 낮에 한번 나갔다 왔었는데 요 금년 들어가지고 가장 크게 더위를 느낀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덥다 하면 사실 이제 한국도 슬슬 이제 더워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뭐 도대체 얼마나 덥길래 필리핀이 그렇게 덥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더위의 기준을 뭐 온도가 몇 도냐 그런 거에 따지지 않고요. 제가 갈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동선으로 갈 수 있는 거리를 내가 걸어가면은 괜찮은 거고요. 그거를 걷지 않고 트라이시클을 불러서 가면은 되게 더운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다 트라이시클로? 요새 웬만하면 다 트라이시클 타고 다닙니다. 집에서 미용실 가는데 한 3분이면 걸어가거든요. 뭐 거리로 하면 한 300m 정도? 근데 그제는 제가 트라이시클 타고 왔습니다. 아니 트라이시클이 사실은 이제 이 안에 실내에 타면 이렇게 그늘도 지고 해서 그런 거가 있긴 한데 3분이면 그냥 트라이시클 잡을 시간에 빨리 걸어가시는 게 더 빠르지 않나요? 트라이시클은 항상 집 앞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시간에 대한 구애가 없으니까 300m 정도 가면 트라이시클 요금도 좀 싸게 해주나요? 아니다. 일단 응등이 되게 되면 17페소를 내야 되거든요. 무조건. 저희 동네는. 그러니까 이 날씨 때문에 지불해야 될 비용이네요. 그래서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 트라이시클 기사들이 알아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은 20페소 내면은 3페소를 꼭 거실러줘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막말로 좀 가오를 잡으려고 3페소도 팁이라고. 넣어. 오케이. 날씨가 300m를 걸어가기에 부담스러울 정도 날씨. 좀 따갑죠. 그러니까 피부가 따가울 정도 그렇게 되는 거네요. 좀 숨이 좀 헉 한다 그럴까요? 그럼 이럴 때는 진짜 에어컨 밑을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이 정도 날씨면은. 뭐 집안에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이 좀 그래 통풍이 잘 되는 집이라 가지고 낮에는 에어컨을 잘 안 틀지만은 저녁에는 에어컨 없이는 잠들기가 좀 힘들죠. 그럼 이제 지금이 6월 초순인데 이런 더위가 언제까지 그럼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한 6월 말까지는 아마 갈 것 같아요. 그걸 보게 되면은 6월 말부터 또 이제 여기 우리 얘기하는 우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기가 시작이 되면 그래도 기온이 그래도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우기가 이제 한국에 이제 장마하고 태풍이나 장마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그렇죠, 맞습니다.
참 이게 한국과 필리핀이 먼 거 같은데 네네. 날씨 같은 거 보면은 결국엔 다 그 비구름이 거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예, 맞습니다. 아니 그 오래간만에 언제 도착하셨죠 이번에? 전 6월 4일날 밤 비행기를 타고서요. 5일날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이 5일날 저녁이니까 사실 오늘 아침에 도착하신 거잖아요. 예. 안 피곤하세요? 아유 제가 너무 피곤하실 것 같은데. 뭐 삶의 체험 원장을 지금 이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한국 방문하신 게 한 달 전에 한번 오셨고. 예, 한 달 전에 제가 왔었고요. 예. 또 이번에 또 집안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또 급하게 오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자주 뵈니까 좋은데 네네. 다니시기 힘드시지 않으세요? 아유, 한국 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데요. 아니 한국에 오시는 게 더 좋으세요? 필리핀에 계시는 것보다? 글쎄요. 여기서 살라 그러면 참 힘들 것 같은데요. 필리핀에 있으면서 잠시 한국의 뭐 편리함이랄지 기분을 느끼고 가는 거는 참 저 같은 경우에는 전 개인적으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여행자시네, 여행자. 한국 여행 오신 거네요. 예. 그거는 또 똑같은 한국에 있어도 이게 이 마음가짐이 좀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 필리핀에 방문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서 자주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느끼는 그 필리핀에 대한 그 느낌이 그 반대로 저는 가끔 이렇게 한국에 오는 게 한국에서 그 편리함이 저한테는 제일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네네.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되게 어떤 걸 말씀하시겠다 이게 좀 뭐 감은 잡히지만 네네네. 어떠세요? 어떤 게 제일 좀 이렇게 좀 피부로 와닿는 편리함이 어떤 부분들이 좀 있으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또 한국 분들이 필리핀 가게 되면은 괜히 마음이 좀 푸근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한국에 오게 되면은 좀 뭔가 좀 마음이 좀 놓이고 좀 이렇게 느긋해지는 것 같아요. 반대로. 예. 그리고 이제 또 좀 낯설다 뭐 이렇게 느끼신 부분은 없으세요 혹시? 그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 혹시 그러세요? 예, 일단은 왜냐하면 이제 주변 환경들이 주위에 다 웬만한 영어 쓰던 사람들이 다 포진해 있다가 그쵸. 이게 도착하게 되면 다 한국말이 들리니까 뭔가 좀 이게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든데요. 그 감정이 아주 그냥 푸근해요. 예. 우리 집에 왔구나 그런 식으로. 예. 이렇게 이제 길거리 다니시면, 네네. 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일단 기온의 차이가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또 시각적인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요. 시각적. 예. 일단 거리가 깨끗하고 사람들이 다 하얗다. 네. 근데 그 하얀 정도가 예전에는 그렇게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흰색의 정도를 많이 못 느꼈는데 필리핀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까만 사람만 많이 보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진짜 하얘요. 네, 진짜 하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걸 더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훨씬 더 느끼죠. 오늘도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지하철 안에 왜 다 흰둥이들만 이렇게 있는지. 아니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방송을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면서 어떤 거를 좀 여쭤보고 어떤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이제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오래 이렇게 장기간 체류하면서 한국에 살다가 필리핀에 산다는 게 사실은 뭐 서울 살다가 부산 사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 같은 나라 내에서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하고 아예 이제 다른 제도와 다른 국가에 다른 문화권에 살 때 준비해야 할 것들. 내가 좀 나 필리핀 가서 살고 싶은데 도대체 한국에서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 무엇을 고려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래간만에 한국에 오셨으니까 이제 한국과의 필리핀과의 차이도 좀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떤 부분을 좀 준비를 하고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조금 분야별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분야별로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장기 치료하는 목적에 따라 가지고서 그게 좀 틀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공부하러 가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하러 가는 건지, 아니면 직장 때문에 이주를 하는 건지,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별로 다 준비하기는 좀 그럴 거고요. 일단은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 생활적인 면에서 좀 몇 가지 그런 거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서 얘기를 해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런 걸 좀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우선
장기 체류라 그러면 네네. 어느 정도 기간을 체류하는 게 장기 체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의 경우. 그래도 적어도 1년 정도는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 단위로. 예. 그렇죠? 1년 정도. 그러니까 1년 정도를 체류하면은 이제 필리핀 상황도 좀 뭐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1년을 내가 필리핀에 가서 생활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준비해야 될 것들과 그거보다 좀 적은 기간에 준비할 것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내용 중에 뭐 국민연금 요 부분을 지금 뭐 이제 한국에 와서 좀 처리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기본적으로 생활하면서 내야 될 뭐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가셨어요? 만약에 이제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미리 가기 전에 의료보험공단에 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료보험료를 납부를 안 해도 돼요. 그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신고를 안 하고서 그냥 나무를 하고 나가게 되면은 의료보험이 자꾸 체납이 되거든요. 체납이 되게 되면은 채권 압류 들어오는 것이 의료보험 체납된 금액이 1순입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은행에 거래 정지가 돼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금융적인 제재가 있는 거네요. 일단 내가 거래하던 통장에 의료보험조합에서 거래 정지가 들어와요. 그러게 되면은 제가 그걸 당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시티은행에서 돈을 안 뽑아주는 거예요. 잔권이 있는데. 그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연락을 해봤더니 은행 연락을 해봤더니 의료보험공단에서 압류가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의료보험에서 압류가 들어왔지? 의료보험에 확인해 보니까 의료보험료를 체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우리나라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이 출입국 기록이 의료보험에서 다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 출국을 하고 입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서 알아가지고서 이건 안 내도 되는 거다 하면서 압류를 풀어줬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출국하기 전에 이제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이제 그런 조치를 이제 통보를 한다든지 처리를 하면 되는 건데 만에 하나 그걸 이제 잊어버리거나 이걸 사실 모르는 상태로 출국을 하셔서 그런 상황이 되면 혹시 이게 전화 같은 걸로도 해결? 전화로 가능합니다. 직접 전화를 해서? 왜냐하면 출입국 관리 기록이 의료보험이랑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출국하시기 전에 일단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요즘엔 이제 의료보험이라고 안 하고 건강보험이라고 그러죠. 그런가요? 건강보험. 저도 계속 이게 뭐지? 그러면 그 건강보험은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연금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연금을 갖다가 직장 그만둔 지가 오래돼가지고 납부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납부를 하다가 만약에 이주를 할 경우에 되는 건 저도 어떤 경우가 되는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것도 이제 제가 여기 한국 생활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게 되면은 그것도 그때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나 직장 잃고 아무것도 낼 게 없으니까 이제 납부를 못 하겠다 하게 되면서 납부를 안 하게끔 조치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그 정도까지 될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저도 그거 가지고 그때 한 몇 년 전에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놀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이제 보험이나 4대 보험에 대해 해당되는 건 그렇게 하고 보통은 이제 1년 정도를 지내러 가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살던 집을 이걸 어떻게 하고 가야 되나 이게 참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집도 그렇고 안에 들어있는 뭐 집기들 있잖아요. 보통은 뭐 어떤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그 어떤 상황이 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그걸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은 만약에 기간에 정해져 있다 하게 되면은 다시 만약에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할 계획이 있다 하게 되면 처분을 안 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 다 확 정리를 해보러 가게 되면은 글쎄 앞으로 계속 필리핀 살 것 같으면 그걸 모르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래도 내 근거지는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이삿짐을 아예 컨테이너 같은 거 해가지고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많죠. 그렇게 가져오죠. 그게 괜찮은 방법일까요? 저는 이제 뭐 웬만한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차피 한국에서도 좀 바꿀 만큼 오래 썼다. 그런 거면 모를까.
뭐 웬만하고는 필리핀 현지에서 그냥 구입을 하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그거는 아마 이삿짐 옮기는데 그 최적 양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네. 뭐 짐을 조금 넣건 많을 건 간에 금액이 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조언을 해줄 때 집에 쓰라박기랑 빗자루도 다 갖고 오라 그러거든요. 예. 갖고 오는 게 낫다. 예. 왜냐 그럴 경우는 이제 오래 살 경우에 왜냐면은 오게 되면은 이제 필리핀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한국에서 하찮게 여기고 버렸던 물건들도 필리핀에서는 요긴하게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삶의 그 방법들이 틀리니까 한국에는 약간 좀 너무 가소비는 아니지만은 쓸만한 것도 좀 갖다 버리고 이렇게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있는데 필리핀 오면 좀 많이 알뜰해지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쓰던 걸레 쪼가리 하나도 잘 가져오게 되면은 필리핀 생활에서는 유용히 쓸 수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차량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도 사실 비슷한 내용이겠네요. 그냥 그래서 뭐 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게 확정되면 그냥 두고 가는 게 낫겠네요. 팔거나 이러지 말고. 글쎄 누가 차를 관리해주고 그걸 몰라도 사실 기계라는 거는 또 너무 오래 움직이지 않으면은 또 그러니까 집하고는 또 그렇죠. 차이가. 틀리죠. 차를 필리핀으로 가져가는 방법은 쉽지 않죠. 이삿짐처럼 그렇게 옮기는 거는 가져올 수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방법이 없죠. 그런가요? 예. 반대로 필리핀에서 타는 차를 한국으로 가져오는 것도 그럴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현지에서 돈 주고 사는 걸로. 예. 집에 살림을 갖다 이제 옮길 때 저는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어떤? 뭔지 모르시겠어요? 예, 모르겠는데요. 압력밥솥입니다. 압력밥솥이 뭐 그렇게 저기 하나요? 예. 필리핀은 압력밥솥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면 필리핀에 가서 압력밥솥 장사를 해야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필리핀 단톡방에 보게 되면은 그 압력밥솥을 사고 팔고 하는 경우들이 뭐 쿠첸 압력밥솥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인기 아이템이겠네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또 하나 조금 더 조언을 해드린다면은 압력밥솥을 가져오실 때 고무 바킹을 압력밥솥 뚜껑에 이렇게 붙어 있는 고무 바킹. 바퀴가 2개 정도 여유분을 갖고 오라 그래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여기는 AS 받을 길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일 많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압력밥솥의 문제는 딴 게 생긴 게 아니라 그 고무 바킹에 그 틈이 나가지고 압력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여유분으로 2개를 더 사오라고 그러거든요. 저도 사실 밥을 해본 사람이어가지고 저도 그건 제가 잘 알겠습니다. 예. 저도 살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밥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짜증나거든요. 공감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밥을 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네. 고무 바킹 이거 진짜 메모해놔야겠습니다. 살림 중에 압력밥솥 그리고 그러니까 그 AS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걸 주의해서 고무 바킹 정도.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여쭤본 그 핸드폰 같은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지금 혹시 한국 핸드폰을 쓰고 계시나요? 한국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반 요금이 전부 다 싼 거를 갖다 해놓고서요. 뭐 데이터는 로밍이 안 되게끔 하고 수신만 될 수 있게끔만 가져와가지고. 그러니까 문자 수신. 문자 수신만요. 웬만하면 뭐 로밍 전화를 하지 않고요. 근데 요즘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신 3사 이외에도. 그 알뜰폰이라고 이제 거기에 통신 라인을 이렇게 임대해가지고 쓰는 그런 회사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민들 중에는 그렇게 쓰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죠? 아마 한국 핸드폰을 갖다 소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필리핀에 오래 체류를 하시는데 한국 핸드폰을 그렇게 유지하시는 이유는 특별히 뭐 있으세요? 일단은 제 통장에 입출금 내역 통보되는 것이 한국 핸드폰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죽이게 되면은 그렇죠. 이놈이 돈을 넣는지 안 넣는지. 그렇죠. 얘가 돈을 넣는지 돈을 안 넣고서 이분 그렇죠. 그분께서 그분께서 입금을 하셨는지. 그러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거네요. 전화 같은 경우에 가장 유용하게 쓰고 있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기본 요금을 내더라도 이런 서비스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걸로 이 정도 뭐 금액이 나면 내가 상사가 되겠다 하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문자를 수신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그 은행 금융거래 특히나 그죠? 예.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또 왜 그 한국에서 무슨 이런 인터넷 서비스 같은 걸 할 때 왜 그 핸드폰 번호 인증하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뭐 본인 인증하고 그렇죠. 뭐 하고 그럴 때. 아, 그럴 때도 쓸 수 있겠네요. 쓸 수 있죠. 예. 웬만하면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웬만하면은 아마 뭐 한 달에 기본 요금 저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10,000 몇천 원 내다가요. 네. 이번에 다시 또 장기 계약으로 하니까 60% 감면해 주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5,000원 돈인가 밖에 안 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월 5,000원에 그분께서 입금을 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예. 뭐 그분도 있고 뭐 그놈도 있고. 우리 이제 뭐 조금 연배가 지나셔서 좀 그렇지만 예비군 훈련이나 네. 이 민방위 훈련 이제 가야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그건 진짜 솔직히 모릅니다. 저는 그걸 다 제대하고 여기 필리핀에 온 경우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도 사실은 뭔가 조치가 있어야겠죠, 근데? 글쎄요, 장기로 나와 있는데 예비군 훈련 나올 텐데, 그렇죠? 예.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민원 콜센터입니다. 군부대 전화번호 안내는 1번, 민원 안내는 2번을 눌러주세요. 예비군 훈련은 2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저 문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그 해외 장기 체류자인데. 네. 이럴 경우는 그 예비군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요. 아, 예. 일단은 그 예비군 훈련이라는 게 연중에 계속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근데 해외 체류 중이면은 일단은 연기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1년 이내로 들어오셨다 그러면은 들어온 이후에 그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연기됐던 훈련을. 만약에 365일이 넘어갔다 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해외 체류 기간 사이에 부과됐던 훈련들은 받은 걸로 처리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해외 365일 이상 체류를 하면 면제를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전체 체류 일자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연속으로 체류한 게 365일이 돼야 된다는 건가요? 연속으로 365일이어야 되는데요. 중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내 체류 기간이 그 총 14일이 넘어가지 않으면 그럼 14일 이내 다시 나가시면 그러면은 그 14일도 해외 체류 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는 건 괜찮다? 예, 2주 이내로 이렇게 왔다 가시는 거는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따로 지금 출국하기 전에 어디다가 신고를 하고 가야 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고 가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그 출국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 연계가 되기 때문에요. 예비군 훈련 정보랑 그 따로 신고는 안 하셔도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해외 장기 체류자인데 그 민방위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요. 담당교수로 전화 돌려드리니까 확인해 보세요. 예. 아,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금 해외 장기 체류자인데. 네네. 이럴 경우에 그 민방위 훈련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요. 예, 해외 체류 3개월 이상이면은 민방위 훈련이 면제가 되시거든요. 3개월이요? 예. 그렇지만 이제 1년에 그 해외 체류 3개월 이상이면은 이제 그 해에는 면제를 해드리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 해에는 또 이제 통지서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도 해외 체류가 3개월 이상 된다. 그러면 이제 또 면제거든요. 1년 단위로만 면제를 해드리고 있어요. 아, 그럼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따로 어떻게 뭐 신고를 하고 나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는 저희 쪽에 전화로 말씀하시면은 저희가 여기서 이제 직권으로 면제체를 해드려요. 해외 체류 3개월 이상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3개월 이상 되시면은 이제 면제체를 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럼 그럴 것 같은데 이 애들 학교 문제 있잖아요. 네네. 이제 사실은 아까 초기에 이제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필리핀에 가서 체류하려고 하는 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제 아이들 교육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아이들 학교 같은 거는 어떻게 좀 선택을 하는 게 좋은지. 일단은 한국 학교는 뭐 어떻게 처리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따라 다 틀릴 텐데요. 네네. 보통 이제 이주하는 연령대들이 보게 되면 주로 자녀들이 초등학교들이 제일 많거든요. 예, 그럴 경우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뭐 1, 2학년, 3, 4학년을 마치고서
이주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초등학교를 마치게 되면 학력 인정을 받아가지고서 그 해당 학년에 다시 맞춰가지고서 전학이 가능하거든요. 아, 그럼 뭐 그런 어떤 서류 같은 거를 학교에서 그럼 받아서 가야 되는 거죠? 아, 그건 학교 통보만 하면 됩니다. 아, 근데 그 대신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체류를 하다가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하이스쿨 3학년이죠. 마치고서 고등학교 전학이 안 되거든요. 한국으로는요.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간에는 서로 전학이 돼요. 그러니까 저학년 때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근데 하이스쿨 4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1학년을 갖다 마치고서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 2학년으로 한국으로 전학하겠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제도로서는요. 고등학교는 전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고 연령대에 자기 자녀가 그 정도 연령대다 그러면 이제 결정을 잘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중학교 전에 아마 그때 결정을 하는 것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그냥 거기서 완전히 고등학교 과정까지를 다 마치고 대학까지 하든지 그걸 결정을 갖다 할 시기가 되죠. 야, 이게 장기 체류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하신 분들한테는 뭐 자기네 뭐 상황도 중요하지만은 자식들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 문제가 아마 가장 우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필리핀에서 그러면 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는 이제 그런 걸 고려해야 될 거고 필리핀에서 학교를 선택하는데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저는 이제 뭐 이를테면 학비나 뭐 이런 것들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뭐 주위에 기동량을 듣게 되면은 그 학교가 어떤 상태고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고 뭐 학생들의 수준들이 어떻게 돼 있고 선생님들도 어떤 수준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서 뭐 학교 선정하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보통은 한국 학생들이 많이 없는 학교, 뭐 그 중에 좋은 학교 뭐 이런 걸 찾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학교가 좋고 나쁘고 보다는요. 본인의 그 의지가 학업하자는 의지가 그게 중요하지. 여태까지 제 경험상 보게 되면 후진 학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후진 학생은 있어도 후지다 그러면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적정한 편은 후진 거밖에 없어요. 후진 학교는 필리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좋은 학교 생각하는데 후진 학생들은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그만큼 학교 문제가 아니라 그 학생의 자질 문제랄지 그 인성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그게 참 이 상호 모순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좋은 학교인데 한국 학생이 없는 학교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그렇죠. 좋은 학교 같으면은 벌써 한국 엄마들이 가만 안 있죠. 그렇죠. 다 가 있죠. 그러니까 좀 괜찮은 학교 중에 한국 학생 좀 없는 데를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런 학교가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어가지고.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처음 이주하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조언드리냐면은 학생 수가 그만큼 많지 않은 데를 한번 먼저 고르는 것도. 그러니까 전체 학생 수. 한 해 반의 학생 수도 마찬가지고 학년에 뭐 한 반 내지 두 반 정도 있는 학교 그런 데를 고르라고 저는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왜 그러죠?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애들이 와가지고서 그 새로운 학교랄지 환경에 더군다나 외국에서 적응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너무 큰 학교에 가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미치는 손길이 적어지기 때문에 좀 더 밀착해가지고 선생님들이랑 좀 이렇게 붙어 있는 시간들이 많은 그런 작은 학교를 먼저 선택을 하고서 그래서 필리핀 내에서 그 학교를 전학하고 옮기고 뭐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선택을 갖다가 첫 단추를 잘 끼는 것이 애들 앞으로의 그 진로에 큰 영향을 뭐 좋고 나쁘고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초기에 그 아이들이 적응을 할 때, 그러니까 학교 생활과 필리핀 생활에 적응을 할 때 그런 게 필요하다. 보통 보시면은 뭐 편차가 개인적인 편차가 있겠지만 보통 아이들이 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은 그래도 얘가 이제 학교 생활을 좀 이제 힘들지 않게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그 후진 학생 말고 그냥 일반적인 학생의 경우. 그래서요. 한 1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1년 정도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영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보면 이제 한국계 그런 어학원에서 영어 트레이닝을 좀 받아가지고서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좀 그래도 그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어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된 상태에서 학교 그렇죠. 생활을 시작하는 게. 그렇죠. 그 영어는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하는 게 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왜 여쭙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이제 필리핀에 만약에 체류한다라고 할 때 그렇게 따지면은 1년이 그렇게 긴 기간 같지 않거든요. 이제 애가 학교 가서 적응할 기간이 한 1년 정도 필요하다. 그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영어나 이런 걸 좀 공부할 시간을 아이에게 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요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지 요거에 따라서 또 전체적인 기간을 어떻게 고려해야 될지가 좀 이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1년 단기로 올 경우에는 참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 하려고 시작하다 보면은 한국 가야 되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1년이 또 허송소리 되고. 그러니까 아이가 한참 성장할 때 1년이라는 건 크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글쎄요, 뭐 영어도 중요하겠지만은 아이의 그런 학업 성적에 대한 것 같은 공백을 좀 최소화시켜주고 그리고 또 외국에서 1년 동안 살 수 있는 것도 큰 어떻게 보면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살려주는 것도 애가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게끔 해가지고 그런 경험을 잘 살려주는 학교에서 뭐 교우 관계를 만든다든지 그런 경험을 쌓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야, 오늘 제가 지금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이 이제 그 필리핀뿐만 아니라 외국을 갈 때 다 공통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좀 있죠. 근데 이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막연한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또 한번 얘기하면 밥솥만 가져오면 됩니다. 고무바킹. 고무바킹. 밥 해본 사람들만 아는. 알겠습니다. 이게 뭐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가져올게. 젓가락. 젓가락이요? 젓가락이 없나요?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한 젓가락 파는 걸 잘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보통 한국 슈퍼 같은 데서 젓가락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오실 때 집에서 쓰시던 젓가락도 꼭 가져오시라고. 그러니까 수저는 있는데 젓가락이 특별히 또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돼가지고 정말 필요한 그 이외에 필요한 게 뭐가 더 있을까요? 좀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일단 밥솥하고 젓가락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어색한 처음이어서 저도 사실은 좀 아까 제가 말씀 그렇게 드렸지만 좀 그런데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괜찮은데 서로 눈을 보면서 얘기하니까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는 괜찮은데 제가 좀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요? 출국하시기 전에 어떻게 시간을 한 번 더 내주시면 제가 좀 더 여쭈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내야죠. 내가지고 그래야 또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제가 또 이 이삿짐을 또 싸들고 제가 또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새벽에 공항까지 오셔가지고 픽업을 해주시고 또 픽업뿐만 아니라 여기 서초동에 도착해가지고 신선 설렁탕에서 설렁탕을 또 한 그릇 사주셔가지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는 이 공항에서 여기를 직접 봐야 되는데 너무 서울 시내를 막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 지리를 제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오늘 새삼스럽게 또 알렉스의 운전 실력도 알게 됐습니다.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